재소자가 교도관 살해하는 사건. 예, 쇠파이프로 김동민 교유의 머리하고 목을 거기 때려버립니다. 쇠파이프로요. 이게 사상 초유의 교도관 살인 사건이에요. 아, 교도관 하나 죽였다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지랄들이야. 이게 악질 범죄자예요. 악질이네 이거는. 오늘은 우리 염 네, 교수님하고 중요 사건 하나 하겠습니다. 네, 중요 사건이요. 재소자가 교도관 살해하는 사건이에요. 교도관들도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직책인 거는 분명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교도관 살인 사건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아유, 교수님 잘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거 아마 그동안 뭐 많이 들어봐서도 지금 교도관을 살해했다는 얘기는 네, 못 들어봤잖아요. 처음에. 이게 2004년도에 있었어요. 야. 2004년도 7월 10일입니다. 7월 네, 10일. 예, 여름이네. 한여름이죠. 예, 예. 대전교도소. 대전교도소. 예, 대전교도소에서 이 수감 중에 있던 이름 밝혀진 겁니다. 이거는 네, 네. 김원식이에요. 김원식. 예, 그 당시에 48살 남성인데 김원식이가 교도관 김동민입니다. 그 당시에 46살이에요. 2살 아래예요. 네. 김동민 교도관을 살해했던 사건이에요. 아이고. 김동민 교위가 이제 김원식이가 계속 별도로 그 안에서 사고를 자꾸 치니까 이제 독방시설 같은 데 있으면서 밖에 못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지는 면담 신청서 뭐 이런 걸 써도 밖으로 내보내야 되잖아. 누가 써주지 않으면 그 안에서 못 나오니까. 네. 이제 그래서 김원식이가 자꾸 면담 신청서를 이제 요구하는 그 글을 네. 대필해주고 대필. 안에 있는 놈 대필. 예, 예, 대피를. 그거를 이제 해주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김원식이가 17동 1층 복도에서 이제 이걸 이렇게 지켜봤어요. 자기 그 이제 그 면담 신청서를 네. 김동민 교위가 앉아서 써주는 거를 예. 지켜보고 있다가 미리 준비한 그 쇠파이프예요. 쇠파이프를 어떻게 구했을까? 예, 쇠파이프로 김동민 그 이 교위의 머리하고 그다음에 머리를 갑자기 때리니까 젖혀져 가지고 터졌는데 네. 목을 거기 때려버려요. 쇠파이프로요. 예, 그래서 이제 중상을 입혔고 결국은 사망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김원식이가 독방 수감 생활을 하느라고 네. 교도관을 접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동민 교위한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대필 면담을 이제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예, 예, 예. 그런데 안 받아들여지니까 이제 범행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 거예요, 놈이. 그게 말이 돼, 근데 그 이후로. 근데 또 애매해요, 이거 얘기 들어보면. 예. 하여튼 그 갑자기 공격을 받은 그 이 김동민 교위가 의식을 잃었어요. 의식을 잃고 이제 바로 병원으로 이송 조치됐잖아요. 네, 네. 그렇지만 3일 후에 3일 있다가 사망했습니다. 소생이 안 되셨네. 예, 소생을 못했습니다. 참 어떡해. 그래서 이 사건은 아마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데 기억이 아마 날 거예요. 2004년도에 그때 법무부 장관이 유일하게 검사 출신 아닌 그 변호사 출신 강금실 강금실 그 여성 장관이, 네. 법무부 장관이 되고 우리가 시끌시끌했잖아요. 됐죠, 예. 그 강금실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 김동민 교위한테 좀 써달라고 그러면서 수표로 500만 원 이렇게 예, 그거 막 신문에 나고 그랬었어요. 500만 원 내놓고 대전 교정청에다 이게 전달하는 거 막 신문에 나고 그랬었는데 그때 그 사건이에요. 이 사건 발생 1년 후에 이제 2005년 7월 14일 대전교도소에서 이 김동민 교도관 순직 1주기 추모 행사도 있었고요. 참 말이 안 된다, 그죠? 아니, 제도자가 그러면 잡혀 있는 상태인데. 이게 황당한 일인데요. 그 당일에 한번 상황을 좀 보자고요. 예. 원래 이제 김원식이라는 요 놈은 참 나쁜 놈이에요, 놈. 예, 나쁜 놈인가 봐요. 물론 교도소 왔으니까 착한 놈이 없겠지만 예, 예. 어떤 죄명으로 왔냐면요. 김원식이는 원래 율락업소를 운영했대요. 포주라고. 예, 하는 거죠? 포주입니다. 예, 포주. 예, 예. 율락업소를 이제 운영하고 있다가 예, 원래 지가 데리고 갔었던, 있던 예, 예. 율락 여성이 도망갔어. 네, 예. 그러니까 그 율락 여성의 남자친구를 찾아가서 만나갖고 네 여자친구가 내 그 선불금 안 갖고 우리 율락업소에서 도망갔으니까 네가 대신 선불금 내놔. 네. 그렇게 요구하다가 아이고. 시비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자식이 거기서 칼로 찔러가지고 예. 그 율락녀의 남자친구를 죽였어요. 어떻게. 그걸 죽여가지고 이제 98년 7월 22일 날 서울 고등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8년을 받아가지고 수감됐던 놈이에요. 살인범이네, 어쨌든. 그러니까 이 교도소에 온 거는 결국 그 상해치사죄로 수감이 된 놈인데 네, 네. 수감 생활 중에 몰래 숨겨가지고 있던 그런 물건 같은 거를 몰래 숨겨가지고 작업장 같은 데서 네, 예, 예. 그런 거 가지고 있다가 다른 재소자 머리를 내리쳐가지고 이 새끼 나쁜 놈이네. 상해를 가하고 그런 거를 한 2번 정도 그 안에서 사고를 쳤어요. 네. 그래가지고 또 그 주갑밥을 2년 3년 연달아 먹은 놈이에요.
5년이 더 늘어났네. 8년 받아갖고 5년이 더 늘어난 그런 놈이에요. 이거 악질 범죄자예요. 찔이네 이거는. 이거는 그 추가형을 받아. 그러니까 얘 독방 수감 맞아. 얘는 뭐 지 잘못에 대해서 전혀 반성 없대요. 아예 얘 구조가 그런 사람들 있어. 지밖에 모르는 거야. 예. 툭하면 교도관들을 상대로 해서 부당한 대우 받는다. 어. 뭐 그러고 나한테 뭐 가혹하게 저 사람들이 대한다. 네. 이런 그 아주 선입견이 꽉 차 있었대 머리. 피해 의식이 얘는 그런 거예요. 지 잘못한 거. 그래가지고 교도관들에 대한 강한 불만을 얘는 원래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이 정도로 교도소 내에서 자 사회에서 사고를 쳐갖고 재판을 받아서 교도소로 왔어도 교도관들의 인식은 뭐냐면요. 의뢰이 죄진 놈들이 우리한테 오는 거니까 그건 받아요. 아무 생각 없이 받아요. 네. 근데 교도관들이 제일 불편한 건 뭐냐면 교도소 내에서 그 위계 질서 어떤 질서를 깨는 놈들이 제일 믿고 나쁜 놈들이죠. 네. 그 놈들을 제일 싫어하겠죠. 네, 당연하죠. 그게 이제 2년 3년 받은 건데 그러니까 이놈 아무리 잘해줬겠습니까? 잘 안 해줬겠지. 예. 교도관들이 이 새끼한테 친절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얘는 심지어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도관들이 이제 뭐 쌩쌩하게 대했겠죠. 이 새끼한테는. 그러니까 이놈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네. 평소에 교도관들이 다른 재소자들을 이렇게 이용해 가지고 나를 집단으로 왕따시키고 불모질해 갖고 그렇게. 펌프해가지고 펌프질해가지고 나를 집단으로 왕따시키고 그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게 만들고 나를 교도관들이 교묘하게 타겟팅해서 괴롭힌다. 이런 인식이 이 머릿속에 있었어요, 이놈이. 희한해. 지가 사고 친 거는 그러니까 전혀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얘가 또 어떤 거 하냐면 이 교도관들을 괴롭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부당한 대우를 근거로 해서 국가 배상금 신청을 해요. 재소자들이. 이거 무지하게 한답니다. 저도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예. 여기 교도소 내에서 내 후배들도 여기 뭐 몇 명 있는데 미쳐버린대. 하도 소송을 했어서. 뭐 조금만 뭐 되지도 않는 거 부탁을 해가지고 안 들어주고 딱 하면 부당하게 대우하고 뭐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탄원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넣은 다음에 그 후발로 따르는 게 뭐냐면 국가를 상대로 한 배상식. 나 손해배상 해달라고. 네, 손해배상. 정신적인 위자료. 어떻게? 사람 미치는 이거. 교도관들이 정말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 새끼도 그거를 교도소의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해서 국가 배상 신청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소멸시효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얘 입장에서. 빨리 써내야 되는데 김동민 교도관이 빨리 처리 안 해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내가 재소자예요. 이제 우리 염 교수가 교도관이야. 근데 내가 얘기해요. 나 저 대필 좀 해주세요. 교도소의 부당한 처우에 대한 국가배상 신청서를 내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각종 서류 서식이라든지 뭐 이런 거 좀 준비 좀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아이고 그래 알았어. 그러고 내가 해주나? 나를 상대로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건데 앞에서. 그렇죠. 나를 상대로 하는 거지 결론은. 결국 나를 상대로 갖고 손해배상 청구하는데 그거를 누가 어떤 놈이 적극적으로 알았다고 써주고 하겠습니까? 나한테 고소장을 냈는데 나보고 써달라니 자기나. 독방에 있으니까 교도관을 면담 신청을 해야지. 교도관을 만나야지. 그런 것도 쓰는데 잘 안 가거든. 그러니까 얘는 자체가 이제 교정기관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놈이니까 이제 앙심을 딱 품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당일날 이제 이 김원식이 요구에 의해서 면담 신청서를 작성을 하고 있었어요. 하고 계셨네요. 김동민 교회가 쓰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새끼가 뒤에서 와가지고 뒤통수를 3, 4에 그냥 내리치고 그때 내리치다 보니까 이 피해자가 이렇게 앉아있던 의자가 오른쪽으로 돌아갔어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뒤로 뭐 젖혀졌단 말이야. 이렇게 막 때리니까 휙 돌아가면서 이렇게 젖혀지고 여기를 때려버린 겁니다. 그 목 부분을 한 2번 정도 이상 때리친 겁니다. 이 새끼 아주 죽이려고 작정한 거예요. 죽이려고 작정한 거지. 결국은 두개골 골절. 그 다음에 지주막하 출혈은 당연한 거고 뇌 지주막하 출혈, 뇌 좌상. 그 다음에 경부 장기 파열 등 여기 이 안에 터진 거라는 얘기잖아요. 다 이게 다 터져버린 거예요. 그걸로 결국 그 김동민 교위가 사망했습니다. 그 당시 범행 직전 그 면담할 때 김원식이는 반팔 런닝만 입고 있었대요. 면담 신청할 때. 그리고 운동화 신고 있었고 근데 면담 직후에 잠시 사라졌어요. 사라졌다가 속옷 위에다가 죄수복 상의를 걸쳐 입고 그다음에 맨발인 상태로 쇠파이프를 들고 다시 나타난 거예요. 이거 쓰고 있는 사이에.
손에 들고 있었던 그 쇠파이프가 길이가 54.7cm. 크네. 제법 커요. 그죠. 안쪽 지름이 20, 무게가 1.1kg. 아유, 그러면 그거 딱 요만 그러네. 진짜 제대로 된 쇠파이프. 예. 이걸 어떻게 구했냐고.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사용해서 했는데 쇠파이프를 두 손으로 잡고 달려가면서 의자에 앉아 있는 그 앉아서 서류 작성하고 있던 김동민 교도관 머리를 이렇게 두 손으로 들고 막 달려가서 그냥 때렸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작정한 거지. 그래서 이제 이거 쇠파이프 어떻게 입었냐. 예. 이게 이제 논란이 된 거예요. 그게 문제였겠네요. 이게 난리였습니다. 범행. 이게 난리. 예, 도구가 이걸 구하기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제 요놈 그 김원식 얘기는 뭐라고 그러냐면 네. 최초에 이제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운동장에서 쇠파이프를 발견을 했대요. 운동장에서 이건 거짓말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없는 소리예요. 거예요. 예. 운동장에서 쇠파이프를 발견하고 교묵과 의묵과 요 두 군데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 명예회복을 하기 위해서 거실에다가 이불로 싸서 감췄었다. 그걸 쓴 거다. 이렇게 최초에 이제 진술을 했어요. 일단 운동장은 신빙 떨어지겠지. 네. 그러더니 이제 검찰청에서는 또 뭐라고 그러냐면 검찰에서는 바뀌었어요? 교도소 건물 2층 올라가는 계단에 문 뒤에 세워져 있는 걸 봤대. 예. 그거를 범행 당시에 우연히 발견했대. 이 새끼 자꾸 하루처럼 거짓말해요.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처음에는 운동장에서 발견해갖고 지 빵 안에 이불 속에 감춰놓고 있었다. 그때 의무과나 교무과 박살내려고 그랬다네. 명예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그게 1차 진술이 제일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했다가 검찰에서 조사 받을 때는 교도소 건물 2층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그 문 뒤에 이게 세워져 있더라는 거야. 그걸 우연히 발견해서 그걸 썼다는 거야. 근데 그거는 미리 준비 안 했다 이 소리 이제 한 거지. 그렇게 하는 거죠. 예, 미리 준비 안 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법정에서는 또 뭐라고 그러냐면 네. 1심 할 때는 예. 쥐를 잡기 위해서 우연히 발견한 쇠파이프를 보관하고 있다가 밖에 내놨대 자기가. 그런데 사건 당시에 건물 2층으로 올라가는 출입문을 세게 열다가 예. 그곳에 있던 쇠파이프를 다시 발견해서 사용한 거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1심에서 진술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심 가서 항소심에서는 네. 쥐는 똑같아요. 쥐는 쥐를 잡기 위해서 쇠파이프를 보관하다가 운동장에 내놨는데 네. 그 뒤에 가보니까 없어졌어. 근데 이 사건 당시에 운동장에서 우연히 다시 발견해서 그걸 썼대. 뭐 이래 갖다 줘라. 그러니까 이 새끼 순 거짓말이에요. 다 이거. 거짓말이지. 그럼. 그러니까 얘는 쇠파이프 입수 경위하고 관련돼서는 진술이 여러 번 뒤바뀌고 일관성이 없는 게 이거는 네. 거짓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거죠. 네. 그죠? 네. 막 다 다르잖아요 이게. 다 틀리죠. 말이 안 되잖아요. 면담 뒤에 네. 면담 뒤에 바로 쇠파이프를 들고 나타난 이런 정황에 비추어 보면 걔는 그 평소에 가까운 곳에 쇠파이프를 은밀히 보관하고 있다가 화가 나자 그냥 바로 들고 와서 범행한 걸로 이렇게 추정됩니다. 이거 어떻게 보냈어? 교도소 내에서도 이런 쇠파이프가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구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아, 위험하죠. 정말 예, 위험하죠. 예, 위험한 동네인데. 지는 뭐 우연히 발견한 쇠파이프 네. 그거를 그냥 그걸로 공격했다는 거를 강조하면서 그냥 범행 자체가 순간적인 화를 내가 못 참은 우발 범죄다. 아, 그러니까 교수님 이렇게 쇠파이프를 내용을 들어보니까 다 우연히 주웠다 발견했다 이런 게 우발 범죄가 그걸 주장하려고 그런 거예요. 아닌 걸 나 계획 범죄 아니라는 이게 거죠. 머리를 쓴 거네요. 얘 나름대로는. 그래서 쇠파이프를 어디서 났느냐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제일 중요하게 봐요. 그럼 교수님 이거 만약에 작업장에서 깎아갖고 와갖고 했다 그러면 완전 계획 범죄. 아 그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얘가 이 이런 새끼가 거네. 어떻게든지 피해가려고. 그러니까 또 수사기관도 어떻게 해서든지 쇠파이프가 어디서 어떻게 구했는지에 따라서 계획 우발 이게 갈려지기 때문에 그렇죠. 예, 맞네요. 예. 뭐 그래 좋아 우발 범죄로 가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근데 또 따지고 보면요 화가 나서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다. 그냥 그게 아니고 화가 나서 이렇게 범행했다고 해도 또 우연히 쇠파이프 발견해서 뭐 범행했다고 해도 적어도 지 행위로 인해서 그 사람이 사망할 수 있는 가능성 이거는 뻔하죠. 위험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뻔하죠. 남잖아요. 여기 쇠파이프로 머리 앉아있는 사람 머리 때리고 목 때리면 네. 적어도 우연히 쇠파이프 발견했다고 치자고 까짓 거지 이 새끼 말대로. 그래도 그걸로 사람 머리를 내리치고 목을 내리친다는 그 순간 이거는 뭐 살인에 대한 고의는 있는 거죠. 그 비무장 상태인데. 그러면 그건 위험성 그다음에 사망할 가능성 위험성은 충분히 판단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교수님 뭐 여기서 끝났어요. 얘가는 이게 악질인 게 딴 거만. 아, 그냥 끝났겠습니까? 또 있어요? 절대. 이놈이 그냥 넘어가겠냐고요. 악질인데. 또 있겠죠. 예. 우발 범죄라는 걸 이제 강조 3조 하면서 네.
나는 공황장애 그리고 공황장애 나와.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이기 때문에 네. 심신장애가 있답니다. 어. 근데 실제 치료받은 전력은 있기는 해요. B형 간염으로요? 아니 이제 공황장애도 공황장애도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주장을 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네. 공황장애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자발적이고 예측되지 않는 강렬한 공포의 발생이고 자발적으로 예측되지 않는. 지가 위축된다는 거예요. 네. 지가 네. 공격성이 저게 되는 게 아니고 네. 공황장애에 걸리면 네. 그다음에 공포가 발생하면 네. 빨리 도망갈 수 없는 장소를 두려워하는 네. 광장공포증을 흔히 동반한다. 강장공포증. 흔히 동반한다. 공황장애라는 거. 네. 재반 여러 가지 증상으로는 심장이 빨리 뛰고 호흡이 가빠지고 네. 어지러움 네. 그다음에 흉통 발한 그다음에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 그다음에 통상 공황장애 발작 시에는 극도로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지 공격적인 행태를 보이지 않는다. B형 간염 바이러스 복균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어. 간경변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또 간경변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말기 합병증인 간성 혼수 상태가 아니면 네. 심신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지 뭐 그게 말이 돼 그게. 그러니까 이 자식이 공황장애하고 B형 간염 보유 이걸 가지고 무죄라고 주장하는 것 때문에 네. 판사님들이 필요치 않은 부분까지 이거 찾아가지고 전문가 의견 듣고 해가지고 판결문을 만든 겁니다. 헛소리하지 말라 이거네. 똥 까는 소리 하지 말라는 진짜 거예요. 헛소리 하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공황장애가 발작할 때는 한마디로 스스로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지 공격적인 형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네. 따라서 얘는 공격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황장애 발작한 거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판사가 찾아서 정확하게 하셨네. 네 말은 헛소리야 그러고. 예. 이게 이제 그러면서 2005년 1월 19일 날 네. 대전지검 송인택 검사의 송인택 검사 네. 사형구형했어요. 사형구형했고요. 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 손왕석 부장판사가 담당이었거든요. 네. 이때 이제 송인택 검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건은 교정기관에서 일어난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그렇죠.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며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한옥하지. 사전에 치밀한 범행을 준비했고 네. 반성의 기미가 없고 피해자 가족의 고통을 참작하면 사형에 처하는 것이 옳다.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교도소 내 최초 살인 사건이에요. 그게 말이 안 교도관 되잖아요. 살인. 이게 말이 되냐고. 그래서 1심에서 사형구형을 했었고요. 그 이제 무기가 떨어졌던 거고 아. 사형구형에도 무기 떨어지잖아요. 여기. 2심에서도 2006년 4월 28일 날 네. 무기징역이 또 네. 떨어졌고요. 2006년 9월 8일 날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무기징역으로요. 예. 네. 대법원에서도 그런 얘기했어요. 계획적인 범행은 인정한대요. 그렇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무기징역이 맞다. 법리심이니까 네. 사형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그 대법원 얘기는 사형을 안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그냥 무기징역으로 가는 게 옳다 하는 네. 판단으로 정리가 된 겁니다. 좋을 때까지 나오지 말라 이거죠. 일단. 그런 어떤 겁니다. 놈은. 이게, 네. 이게 사상 초유의 교도관 살인 사건이에요. 교도소 내에서. 그럼 교수님 저기 그 사형을 시켜도 되는데 무기로 사형을 때려도 감형을- 되는데 네, 무기로 감형. 감형한 네. 이유가 몇 개 뭐 나왔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거 있습니다. 일단은 네. 뭐 재판부에서는 그랬더라고요. 김원식이가 네. 농사를 짓는 부모님의 3남 1녀 중에 장남인데 어린 시절에 굉장히 불우했대요. 어렵게 살았구나. 어렵게 살았고 예, 예. 그래서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고 음. 군대에 이제 입대를 해가지고 중사로 근무했어요. 중사. 간부로 갔네요. 예. 그런데 탈령을 했어요. 하사 중사하다가 중사로 예. 그 근무 중에 탈령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안 들어간 거지 뭐. 예. 출퇴근하는데 안 들어가면 탈령이지 예, 뭐야. 예. 그러니까 이제 강제 제대됐겠죠. 제대됐고. 제대했고 그 뒤에 이제 얘가 나름대로 뭐 했냐면 염색업도 하고 그다음에 영업사원도 해보고 네. 지하철 공사에도 응시를 했었고. 지하철 공사에도.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름 그 사회 일원으로 살려고 노력은 했다 하는 거를 이제 재판부에서 인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 같고 얘가 네. 그렇고 최초의 도망간 여자. 자기 남자친구. 여자 예, 예. 그 남자친구 칼로 예. 찔러 죽였잖아요. 예, 예. 그때도 이제 그 상해치사로 가면서 참작이 됐던 이유가 뭐였냐면 칼로 찔렀는데 지가 또 바로 병원으로
후송을 했어요. 본인이 실고한 거예요. 예, 치료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즉 말하면 이제 적극적인 구호 노력이 있었다. 지가 네, 찔렀어도 네, 네. 그게 이제 좀 참작이 됐었고요. 이런 사건이 터지면 전 사건도 이제 소환이 되거든요. 아, 그래요? 악질 새끼니까 전에도 이런 짓을 했는데 요번에 예, 이런 예, 짓 했다. 예, 예. 이렇게 연계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거기에서는 구호 노력한 게 조금 참작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도관 사례는 개인적인 원한에 기인하는 게 아니다. 피고인의 오해와 순간적인 격분의 실행으로 보인다. 종합하면 네. 반사회적 인격 장애라는 질환에 의한 것으로 적극적인 치료를 받고 네. 충분히 지도와 감독이 따른다면 네. 교화 개선의 여지는 있다. 이게 이제 대전 고등법원 2심 때 강일원, 송인혁, 남양호 판사가 얘기했던 거예요. 참 없는 그러면서 사형을 안 하고 무기로 줬던 거예요. 아니 교도관을 죽일 정도면 이건 완전히 막가는 놈이지 이게. 그러니까요. 그건 내가 볼 때 이거는 정말 개선의 여지가 일벌백계에 될 있나? 일이지 예, 거꾸로. 이렇게 쉽게 처리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얘는 그러면 범행 후에 반성했냐? 네,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전혀 안 할 것 같아. 이 새끼 이런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뭐라 그랬어요? 교도관 하나 죽었다고 예. 그렇게 난리를 쳐 예. 이러면서 비아냥거렸어요. 이게 반성하는 태도입니까? 그러고 그때 막 수갑 채우고 이제 끌고 다녔잖아요. 네. 수갑 풀어 빨리 수갑. 여기 교도소 내인데 내가 도망갈 데가 어디 있다고 수갑 채우고 지랄이야 막 그러면서 수갑 풀어 수갑 안 풀어? 내 인권위에다가 내 니네들 저 전부 다 그냥 안 놔둘 거야. 인권위에다 제보해가지고 이러면서 난동을 부렸고요. 요거 다 그 촬영도 하고 채증도 다 해놓은 거예요. 네. 그리고 죽인 다음에 뭐 아유 그래 니네 마음대로 해 그런데 수갑 풀러. 그리고 뭐 교도관 하나 죽은 거 갖고 난리쳐. 뭐 이러면서 빈정거리고 그 마음대로 하라지. 이게 반성하는 태도는 아니죠. 아니죠. 예. 죽일 놈의 새끼. 예. 그 곤장 진짜 몇 천 대 맞아야지. 교도관 분들 좀 고충을 좀 조금만 이렇게 보면요. 네. 물어봤어요. 네. 교도관한테 네. 후배들한테 물어봤더니 어떤 게 제일 힘드냐. 그러니까 이번 사건처럼 공격해갖고 때려서 교도관을 그 하는 일은 흔치 않은 일이고요. 네. 가장 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제일 고통스럽게 교도관들을 힘들게 하는 게 인권위에다 진정한대요. 그래서 교정 그 통계 연보를 한번 찾아봤어요. 네. 교정 통계 연보를 봤더니 2021년도에 교도관을 진정한 게 4,522건이에요. 그 정도 할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정말 많아요. 제가 이제 교수님 법무연수원에 교도관 교육 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현직 하고 있는데 미친. 저번에도 갔는데 제 두 차수에 걸쳐서 교도관 선생님들 한 500분 뵀거든요. 아 교수님 죽겠어요. 제가 툭하면 이게 진정 놓고 고소하는데. 그러니까 인권위에다가 진정을 하는데 돌아버리기. 아니 근데 한 해에 4,522건이면 진짜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거기다 교수님 요거에다 플러스 좀 말씀드리면 정보공개 청구 있잖아요. 아 그건 말도 못하고 사람 죽인대요. 그 죽인대요. 그게 그래갖고 교도소별로 정보공개 청구 담당 직원이 두세 명이 팀으로 있는데 이건 잘못해도 한참 잘못해서 이거는 인권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 거기다가 또 뭐가 있냐면 외부 인사들 있잖아요. 이게 막 가족이나 지인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서 민원이 또 들어온대요. 이거 인권이 억울하다고 진정을 넣었는데 우리 가족 입장에서도 이게 용납이 안 됩니다. 이래갖고 외부에서 또 포를 쏘는 거라. 그러니까 양포 쏘는 거지. 아 골치 아프대고. 그러니까 경찰한테 당해보면서 아, 아직까지요. 우리도 근데 이건 진짜 돌아버린 거지. 그런데 2021년도에 4,522건을 교도관을 진정을 했는데 네. 거기서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 갖고 권고 처분 떨어진 게 네. 0.5%예요. 23건. 그게 거의 인정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4,500건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게 들어간 겁니다. 예. 그래 그냥 23건만 권고 처분 떨어졌다가 0.5%만. 예. 그러면 이건 거의 아니잖아요. 맞아요. 예. 응? 예. 그래서 교도관들이 이런 것 때문에 피소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한 12.6%가 있고요. 무력감을 느끼는 게 12.8%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 교도관들이 너무 고통스러운 것 중에. 그다음에 이제 육체적인 공격. 그 이제 그 수용자가 교도관 공격하는 거 네. 힘으로 그게 2021년도에 111건 있었어요. 많은 거예요. 그럼. 많은 겁니다. 어디서 건방지게 네, 어디. 재소자가 이 교도관을 주먹질하고 때리고 물어뜯고 귀 물어뜯고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예. 여자 교도관 재소자가 여성 교도관 그 손톱으로 핥혀가지고 네, 막 그런 것도 예. 몇 건 있었잖아요. 네. 2021년도에 111건이 있었고요. 이때 2021년도가 뭐 10년 내에 통계를 했는데 최대로 많았다고 많은 그래요. 거예요, 이거. 100건. 그래서 요즘에 2021년도 기점으로 해갖고 교도관들이 엄청 사표를 많이 냈네요.
이직 현상이 엄청나게 많답니다. 예. 그래서 교수님 저 하나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교정사법 경찰이 제도화됐어요. 근데 교정사법 경찰이 뭐냐면 제가 그 교육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교도소 내 사법 경찰 아예 따로 지정을 해갖고 다 그렇게 해요. 소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전에는 경찰로 많이 넘겼거든요. 안 넘겨. 예. 자체 내에서 하잖아요. 아 근데 이제 전에는 많이 넘겼대요. 왜 그러냐면 이게 어차피 자기들이 수사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래서 이번에 검찰청에서 이 교수님 말씀한 이 사건 때문에 그 내부적으로 아예 특사견을 양성해라 그래가지고 그 전에는 교수님 자기들이 스스로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교수님 아시잖아요. 그 교정사법 경찰 보면은 전문성이 떨어지는 분 많이 보셨잖아요. 협의 같은 거 할 때. 근데 수사는 못하니. 예, 근데 이번에 수사경찰 아예 따로 지정을 해버렸어요. 수사경과를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냥 수사만 하는 거죠. 법무부 소속이니까. 예, 그래서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하니까 좀 낮았다고 그러더라고요. 특사경이죠. 예, 근데 이제 그분들은 딴 거 안 하고 그거만 해요. 그 전에 교도소 내에서 사고 나잖아요. 예. 그럼 이제 경찰에다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검사한테 연락을 해요. 예, 같은 법무부 소관이니까. 예. 그러면 검사가 우리한테 예. 경찰서로 좀 그 사건 수사해달라고 또 그 당시 지휘라고 그러죠. 지휘를 해서 우리가 들어가 교도소에서 네, 많이 가시더라고요. 조사를 예, 해가지고 조사를 하시더라고요. 하는 식으로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아예 소내 교도소 내에다가 이제 전문으로 교정사법경찰관을 만들어서 네, 거기서 네. 이제 조사를 받는 거네. 네, 그래서 그러면 무객이겠네. 덜 객이겠네.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 같이 은퇴하신 이제 경찰학교 교수님 저번에 갔는데 뵀어요. 그 경찰 쪽 교수님이 오셔서 그 특강 교육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도관들 얘기가 저희가 이제 피해를 입으면 저희가 수사를 공정하게 해서 내부적으로 검사한테 넘기면 되니까 요게 일정 부분 좀 방어가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 수사하니까 쫄겠지. 그 새끼들. 네. 그 사람들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 예, 다른 거. 예. 일부러 그런 경우도 있었대요, 교수님. 저기 그 외부의 경찰관들 만나려고 아주 극악한 케이스인데 아, 분란을 일으키면 이제 어쨌든 경찰관 조사하러 오시잖아요. 그걸 또 놀러 가는 걸로 하는 거라. 밖에 나들이 하려고. 걔들 말대로 콧바람 쐬러 간다고. 쌍놈 새끼들. 콧바람 쐬러 간다고 그런 놈들도 있었어요. 아 근데 교수님 111건이면 너무 많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이 4,522건이 뭐야. 하네. 아유, 뭐 잘했다고 이 새끼들 말이야. 네. 물론 이 중에는 진짜 뭐 억울한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건 아니죠. 얘는 근데 김원식 이놈은 무기로 이제 살잖아요. 네. 근데 이 새끼 2014년도에 지병으로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예,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김원식이는. 아유, 야 웬일이야? 데려간 거예요. 김동민 경위가 이 새끼. 병으로 사망했 얼마 안 지나서 예, 얼마 안 죽었네요. 지나서 돼진 겁니다, 이 네, 새끼. 2009년에 판결 받고요. 예, 얼마 못 살고 돼진 겁니다. 아유 어떻게? 이 김동민 교도관은 이제 그 연결식 때 대전 교도소 교도관 일동으로 발표된 문구가 있어요. 네. 읽어드릴게요. 인권 운동가들이 미사력으로 인권을 자랑할 때 교도관은 수용자를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있다. 그런데 수용자 인권 보호한다며 그릇된 인권 정책이 만들어질 때마다 네. 선량한 그 민중, 여기서 말하는 건 교도관이에요. 네, 네. 민중이 범죄자의 칼에 쓰러져 간다. 어려운 표현. 예, 이게 그 김동민 교도관 연결식 때 교도관 일동이 발표했던 그 연결사 내용입니다. 네. 너무 속상했어요. 이 사건 찾으면서 한 번 정도는 교도관 사망 사건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최초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저한테 사적으로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경찰관들이 검거하는 과정에 사망하는 건 뭐 상당히 많으니까 다들 네. 알고 있고 네, 네. 흉악범들 다 다루다 보면 교도관들도 공격당해갖고 죽는 일 있지 않나요? 그런 거 궁금해요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쭉 찾아보다 보니까 김동민 교회 사건이 딱 나오더라고요. 아 이거 완전 뭐 벼락마저 돌아가는 거지. 이런 천하의 죽일 놈의 새끼 말이야. 날벼락이죠. 요 사건 이후로는 현재까지는 뭐 이 교도관을 공격해가지고 살해한 사건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영원히 나오지 말아야죠 앞으로. 그 교정 인권도 중요한데 교도관 인권도 교수님 말대로 중요한 것 같아요. 당연하죠. 교도관도 대한민국 국민이고요. 선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교도관분들 좀 힘내셨으면 네, 좋겠어요. 네, 정말 네. 힘내시고 항상 안전하게. 네. 그다음에 이제 교정 당국에서도 교도관들이 근무하기 안락하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네. 그런 그 어떤 시스템도 구축해서 네.
교도관들도 보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이런 얘기해요. 교도관 중에 뭐 후배도 있고 친구도 있는데 무슨 얘기하냐면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이제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래요. 나 35년 교도관 생활했어. 바꿔서 얘기하면 17년은 나도 수감 생활한 거야. 그렇죠. 그렇게 되네요. 반은. 이렇게 말하는 그 후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네, 네. 토다를 것 없이 거기에 그 모든 고충이 거기 묻어나잖아요. 사람같지 않은 것들하고 같이 밤을 지새고.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추가로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교도관들 교수님한테도 말씀드리는 건데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요. 민원이 훨씬 늘어난대요. 교도관이 고령화되니까. 아니, 제도자. 우리 재소자가 그러니까 뭐 약을 안 주네, 뭐 고혈압인데 미친다는 거야. 그게 제일 요즘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방당 그냥 70세 이상 고령자는 한 명씩 있다고 봐야 된대요. 요즘 하도 범죄가 많아가지고. 그럼 이제 아프지 여기저기. 근데 문제는 그 밑에 50대나 60대도 어리진 않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이가 많으니까 어려 보이는데 어쨌든 어떤 방에는 뭐 3-4명이 다 고령자다 보니까 약 주는 것도 자기가 그 간호사인 느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따로 좀 놨으면 좋겠어요. 연령 좀 차등해서. 골치 아프다 그래갖고 그 약도 잘못 주면요 그걸로 또 인권이래요. 시비 걸죠. 예, 인권이래요. 제때 안 줘서 예, 그 예, 감기가 악화됐다고 예. 시비 걸고. 예. 난리야 난리야죠. 그다음에 지가 지정한 약 아니고 뭐 대체약품 좀 예, 예. 그거 갖고 또 시비하고. 예, 왜 그런다고. 이 약 왜 주냐고. 아주 미친다고 그러더라고. 예, 예, 별의별 시비를 다 맞아요. 그러니까. 힘들대요. 이거 정말 노령화 교도소를 만들어야 되나? 그러니까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예 그냥 고령자는 따로 모아가지고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뭐 교동을 쓰든가 뭐 이렇게 해야지. 자기들도 약 줄 때 약을 모르겠대요. 이게 그 봉다리 하는 걸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약도 잘못 주면 골치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 폭탄들을 껴안고 있는 예, 예, 직업이 예, 교도관이기도 예, 예, 해요. 예. 그렇잖아요. 인간 예. 폭탄들을 맞아요. 끌어안고 있는 분들이 교도관이기도 해서 우리 구독자님들 주변에 교도관 있으실 거예요. 친구 중에, 교도관 가족 중에 분들의 어떤 2만 노고도 명이나. 예. 우리 구독자님들 현명하시니까 고생한다고 해주세요. 고생한다고 항상 격려해 주시고 예.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오늘은 억울하게 진짜 어떻게 순직이죠. 순직이시죠. 순직한 김동민 교위 교도관에 예. 대한 그 사례를 좀 찾아와 봤습니다. 명몰비입니다. 네, 정말 명복을 빌고요. 네. 오늘 그 중요 사건은 여기서 교수님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